안녕. 오늘은 명제 2편. 원래 명제가 참 이게 그 용어에 대한 문제지, 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집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상과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느끼는 거거든.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문제 한번 보자.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를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게. 여기 실수 X가 있어. 근데 맨날 여러분 보는 거야. P, Q가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나 Q이면 나 P가 참이 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래. 아이고, 나 Q이면 나 P.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니? 여러분들이 명제를 공부한 게 뭐니? 그래. 거기에 역을 공부하고 대우를 공부하는 것은 동치 문장도 뭐가 대우가 동치라는 걸 분명히 공부했어. 그러면 문제를 딱 파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P라고 하는 것은 벌써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저거는 정리를 해도 되겠구나. 물론 그래프를 해도 돼. 그래프를 했는데 우선은 그래프가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정리하자. 그럼 절대값에 또 절대값 붙어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면 안 돼. 왜? 절대값의 개념은 그 안의 값이 0 이상 1대 0 미만 1대로 나누어서 푼다라고. 원래는 0은 따로 하는 게 맞는데 같이 해도 여러분들이 별 차이 없으므로 그렇게 정리를 해준 거야. 그러면 x가 0 이상 1대를 여러분들 범위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니? 선생님 x가 0 이상이면 이거 절대값 x 그대로 x 튀어나오잖아요. 잘했어. 그럼 안에가 몇 x가 되니? 2x가 되잖아요. 근데 x가 0 이상이라는 게 벌써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2x는 뭐가 될까? 0 이상의 값이잖아. 그러면 절대값 2x는 결국 몇 x와 같겠니? 2x와 같겠네. 아이고, 그러면 2x가 얼마이야? 12야. 그럼 선생님 x가 0 이상일 때는 정리하니까 x가 여러분들이 얼마 나오니? 5 이하가 나오잖아요. 네, 계산은 여러분들 벌써 얘기해줬으니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는 뭐니?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거 일대 범위를 구했는데 그냥 이걸로만 생각하는 게 있어? 아니야. 저 범위 내에서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얼마? 0 이상 5 이하라고 써줘야 되겠지. 잘했어. 그 다음 두 번째. x가 그럼 선생님이 0 미만일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0 미만, 선생님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x랑 더하니까 안에서 어떻게 되니? 빵이 나오네, 빵. 그럼 빵은 항상 10 이하가 되냐는 데니 10 이하가 되잖아. 이때는 뭐니? 항상 성립이야. 올레이지야. 그러면 이거 범위에다가 0 미만의 범위를 여러분이 위에 것도 성립하고 또는 밑에 때도 성립하니까 결국 여기에 P라는 집합의 범위는 X가 얼마 이하의 범위가 되니? 5 이하라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어 없어? 여기서는 다 성립한대. 잘했어요. 근데 이게 참이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 눈에 보여. 그래,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에 뭐도 대우도 참이라겠어. 그러면 대우가 뭐가 되니? P2는 Q가 참이래. 아이고, 이게 참이래요. T. 그럼 여러분들이 참이 되는 건 어떻게 공부했어? 그래, 앞에 거에 집합이 뒤에 거에 뭐 할 때 포함이 될 때. 그러면 x가 5 이하라는 집합이 x가 k 이하라는 집합에 뭐 해야 되니?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포함되려면 벌써 여러분들이 여기도 등호 있고 여기도 등호 있으니까 k는 얼마 이상이 될까? 쌤 너무 쉬워요. k는 얼마 이상? 5 이상이라고 써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물론 여기서 취할 거 절대값이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값이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떨면 되는데 안 돼. 절대값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세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은 0까지는 여러분들 x축, 0보다 작을 때는 x축 위에 정의고 그 다음에 0,0에서 얼마? 기울기가 여러분들이 0x가 0 이상일 때는 y는 2x라는 직선으로 설명을 해줘도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런 문제를 보면 뭐니? 계산을 이런 실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주는 거니까 먼저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서 확실히 그래 하면 된다. 하면 별거 없어.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이거 저거 P 위에는 거든 여러분들이 수상에서 복소수 할 때 공부했냐 안 했니? 벌써 공부했어. 저 실력이 뛰어난데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 복소수 연산이야.
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면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안에 A분의 B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꼼꼼하셔야 돼.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게 물론 그거 맞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을 할 때 루트 A분의 루트 B가 물론 A, B는 실수를 말하는 여러분들 쓰지 않을 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면은 이때는 여러분들이 A가 그래 분모는 0이 안 돼. 하지만 분자값은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루트 0이나 마이너스 루트 0이나 같은 값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B는 얼마 이상이다? 0 이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서 여기서 0보다 크다라고 쓰는 학생이 있어. 아니야. 물론 알고 있는 학생이 있겠지만은 조금 더 조심해서 이 값이 성립되는 값의 범위는 A는 얼마? 음수. 분모의 값은 얼마? 음수. 분자값은 얼마?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얼마다?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식에서 여러분이 벌써 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니? 속도준이잖아. 시험 때는 그럼 선생님 x 빼기 8이 0보다 작은데요. 잘했어. x 빼기 8이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2이 얼마? 아이고 속이네. 루트는 쓸 필요 없겠지. x 플러스 2이 얼마 이상? 0 이상이면 되네요. 그러면 P의 값의 범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 마이너스 1 이상이야. 1보다 크다가 아니야. 저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학생이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이게 뭐보다 작다니? 8보다 작다네. 그런데 문제에서 뭐니? P가 Q가 충분 요건? 그러면 결국 이거는 P가 Q에 뭐가 되면 될까? 포함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삐리리 해가지고 이건 수직선 위에 이 범위를 딱 썼어. 여러분들 수직선 안 써도 여러분 벌써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A 빼기 8이 마이너스 1보다 PQ가 포함을 해야 되니까 A 빼기 8이 마이너스 1보다 분명히 왼쪽에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항상 조심할 거. 그럼 A 빼기 8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성립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 경계값에서의 값이 항상 실수라거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두는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 A 빼기 8이라고 하는 값은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작고 그렇죠? 포함을 해야 되니까 2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심해. 여기는 P 8보다 작은 범위가 A 플러스 3보다 X가 작은 범위에 P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8보다 크다가 될까? 크거나 같다가 될까? 선생님 벌써 눈에 보이는데요. A 플러스 3이 8이 되더라도요. 이 값이 포함을 하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네요. 땡큐입니다. 잘했어. 그럼 결국 A 플러스 3이 얼마 이상? 8 이상이 무슨 범위를 구해준 것이니? 공통범위 구해준 것이지. 왜 왼쪽도 성립하고 오른쪽도 성립해야 되니까. 물론 이거 범위 여러분들 계산한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지만 부동식 문제에서는 자작계나 모조심, 등호조심. 그렇지?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땡큐. 그럼 여기 3번 문제 보자. P가 X제곱 더하기 2X가 0이 아니네. Q가 AX 더하기 갑자기 B의 절대값이 붙은 게 3X보다 크대. 아이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여러분들이 항상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그대로 풀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 제가 한번 여러분 그거 한번 써볼까? P가 Q가 서는 필요 조건이면요. Q의 집합이 P에 포함되어야 되네요. 그 P의 집합이 여기 있는 AX 플러스 절대값 B가 3X보다 큰 거이면은 이거이면은 결국 X제곱 더하기 2X가 0이 아니다. 이게 성립하면 되네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 때 2X가 0이다 이러면 참 좋은데 0이 아니다. 되게 복잡하네. 여러분들이 배운 대우를 왜 배웠니? 그 문장이 복잡하고 할 때 그거의 성립 조건을 따질 때는 그 문장을 본래 문장과 뭐다? 참과 거시 통치란 말 주구장창 했어. 그런데 실제로 식에서는 못 써먹어.
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여기는 이게 참이면 여기서 그럼 선생님이 뭐하고 이거의 대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결국 x제곱 플러스 2x가 0이면은 앞에 거 부정은 조심해야지. ax 더하기 절대값 b가 뭐 이하이다? 작다고 하니까 크다의 얘는 부정은 작거나 같다 이하야. 그래 이거랑 뭐가 되는 거니? 동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그 문제를 접근성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면 그대로 하면 돼. 하지만 대우를 배운 게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응을 써보라고 배운 거거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너희들 할 때도 이 위에 게 편하나 밑에 게 편하나? 밑에 게 굉장히 편한데요. 왜? 앞에 게 x가 0 또는 얼마?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그럼 쌤 0과 마이너스 2를 뒤에다가 대입해서 무조건 뭐 하면 되니? 선리만 하면 끝이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x에다가 빵을 대입을 했어. 빵빵빵. 그럼 이거 빵 대입하면 이거 없어질 테고 절대값 b가 얼마 이하냐? x에다가 0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0이잖아. 절대값 b가 0이야. 그리고 저거 할 것도 없는 문제인데 왜? 절대값 b가 0이면 b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 구해줘? 그렇지. 벌써 0이라고 구해지잖아. 잘한 내용이구나. 그럼 이제 x가 뭐일 때도 성립하면 되니? 그래.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하면 끝이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대신 b는 얼마야? 빵이잖아. 빵.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앞에 건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뒤에 거는 얼마? 선생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이만큼 됐네요. 아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문제를 내고 a는 그러면 얼마 이상? 3 이상이네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제가 또 설명을 해주면서 들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는 속도전이야. 내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그거의 대우를 생각해서 푸느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문제마다 판단을 하셔야 돼. 왜? 고등학생이잖아. 그렇지? 하이스쿨.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도 즉각적인 여러분 해결 방법보다는 그 명제에 뭐를 대우를 여러분들 적용해서 동일한 문장이니까 그걸로 풀어도 뭐다? 관계가 없으므로 아래처럼 문제를 뭐 해버리자? 생각해도 관계가 없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야. 이 단어의 문제가 여러분들 어떤 뭐 관례라든지 역이라든지 대우라든지 또는 뭐 증명법에서 기록법, 뭐 배우법이라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용어가 많아요. 근데 그 용어들을 문제에다 적용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줘야 되니? 판단을 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외워서 나는 그대로 써먹었다는 그게 절대 아니야. 그거는 내신의 등급에 딱 한계가 정해져 있어. 내가 주거든. 여러분들이 줘. 그래서 여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이런 걸 정리를 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